1932년 그는 개인주의와 공산주의가 서로 충돌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냐라고 말한 바도 있고, 일부 인사들이 공산주의와 개인주의 간에 만들어 놓으려고 애쓰고 있는 그 대척을 중대한 과오라고 생각한다. 공산주의인 동시에 개인주의가 될 수 있으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앙드레 지드는 개인이 스스로 자유롭고 또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그런 상태이면서, 그러니까 그러한 자유의 목적으로서 공산주의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있어서, 공산주의가 자유의 한계를 짓고 또 공산주의도 그 한계로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이런 독특한 사고를 또 희망을 했다는 거죠. 아직도 우리 서방 세계를 얽매어 파멸애로 이끌어가고 있는 특권, 세습이란 편파 및 자본주의의 전과실,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모든 문제, 이런 뜻이겠죠. 자본주의의 전과실 과정을 비난하지 못한다는 법은 없다. 보수주의자들에게선 이미 사멸했거나 혹은 사멸해 가고 있는 것밖에 찾아볼 수가 없을 것이다. 이미 그 전성시대가 지나간 것을 우둥키고 있는 것이 우열한 노릇인 것 같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우열한이라는 것은 뭐 아주 우수한 이런 뜻이 아니고 어리석을 우자에 열등할 등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자본주의가 최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은 이미 멸망했거나 멸망해 가고 있는, 그걸 부둥켜 안고 있는 꼴이고, 이미 전성기가 지나간 그것을 지키고 있는 어리석고 열등한 존재들이다. 이렇게 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35년 그는 또 다른 말을 하는데, 나는 기독교는 타협을 했기 때문에 파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정말 실행했던들 오늘날 공산주의란 문제도 없었을 것이요, 사실 아무런 사회 문제도 없었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정말 실행했던들 오늘날 공산주의란 문제도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돼서 이 사람이 은연중에 공산주의를 하나의 좀 문제점으로 생각하는가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이때 문제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문제점 할 때 문제가 아니고 주제를 뜻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정말 실행했던들 오늘날 공산주의라는 주제도 없었을 것이요, 사실 아무런 사회 문제도 없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서 공산주의를 이제 희망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는 난파된 배에서 벗어나서 구명선에 올라선 사람들이, 물에 빠진 사람들이 구명선에 올라오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손을 칼과 도끼로 찍어버렸다는 것을 예로 들면서 말하는데, 구명선에 올라탄 것이 아주 편한 것처럼 자기가 자립할 만한 재산이 있으니 자기 손으로 일할 필요도 없고 자기 이마에 땀을 흘려 생활비를 벌 필요도 없었던 그것을 이 사람은 착취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 난파된 배에서 이제 구명선에 올라선 선원들이 그 구명선이 무너지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거기 올라타려는 사람들을 무력으로 방해했다는 거죠. 그런 사건이 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앙드레 지드는 이제 그것을 예로 들면서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 다음에 앙드레 지드가 소련을 갈 때 그는 사회주의 혁명 이후에 이 소련의 신세계가 그 자체로 좋은 것도 많이 희생했으리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도덕적 표준과 예술적 표준에는 당분간 미흡한 데가 있으리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앙드레 지드는 소련을 이상적인 세계로
봤는데 자기가 소련을 여행하던 시점에서 소련은 사회주의 혁명이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 사회 체제가 정비되어 가는 과정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혼란과 또 기존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들도 없어졌을 수도 있고 해서 그 정도의 어떤 혼란이나 그런 것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폐섭을 제거하기 전에 사회적 폐섭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일어나고 그 전에 남아있는 자본주의의 폐섭을 완전히 제거하기 전에는 인류는 도덕적이거나 지적으로 아직까지 진보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것에 동의를 한다. 이 말 역시 공산사회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지만 기존의 자본주의 제도 이런 것들이 완전히 없어지고 그 다음에 새로운 그 공산사회가 있는 생기는 그런 과정에서 여러 예술적이고 윤리적이고 제도적인 부분이 혼란이 있고 아마 그러한 혼란을 어느 정도 제거한 다음에 완전한 공산사회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은 앙드레 지드도 하고 이제 소련을 방문하러 간다 이런 뜻이죠. 하지만 그가 소련을 방문했을 때 자신이 원했던 그런 정신을 러시아에서 이 당시에 이제 러시아를 로시아라 했습니다. 러시아 자체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환대를 받았지만 이름난 그를 포섭을 하면 그들의 목적에 큰 이득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그들은 지드에게 모든 특권을 주었지만 그에게는 그러니까 지드에게는 그런 아부가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특권 계급과 비특권 계급을 가로막는 꼭 같은 장벽과 꼭 같은 노예화를 이때 꼭은 비교 대상이 자본주의 사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와 꼭 같은 장벽, 꼭 같은 노예화를 보았고 그래서 엄청난 실망과 유감을 느끼게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더불어서 앙드레 지드는 비평이라는 게 전혀 존재하지 않는 장소이고 의견과 사고의 자유가 없는 곳을 보고는 아연실색을 했던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련에서 그가 한탄한 것은 그대 이마에 땀으로 나의 빵을 얻도록 하리라는 가정할 신조가 폐지된 점이라고 그는 여행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소비에트가 꿈꾸고 있는 전체주의 국가는 강압적 유토피아여서 노예화된 소수층의 의견은 이제 더 들어보려고도 하지 않으며 그보다 더 심한 것은 각 개인의 생각이 꼭 같은 국가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 똑같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비유하는데 합창단 전체가 재창을 한다면요. 그러니까 합창단 전체가 똑같은 형태로 노래 부른다면 화성이라는 문제는 있을 수도 없는 것이다. 즉 조화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그가 앙드레 지드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사회주의 국가는 모두가 전체를 위해서 하나의 생각을 이렇게 강요하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걸 바탕으로 사회주의 공산사회는 조화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앙드레 지드는 완전히 똑같은 말만 똑같은 목소리만 낸다면 그것은 하나의 목소리일 뿐이지 여러 개가 조화가 된다는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일단 이 사람은 공산주의를 동경하는 그런 상태에서 소련을 방문하고는 엄청난 회의를 느끼고 더 이상 공산주의에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에서 벗어나게 되는데요. 자, 지금부터 설명하는데 대전 후에 이때 대전은 2차 대전입니다. 대전 후에 그가 개성과 자유에 대한 개념을 일청 발전시킨 것이
명백하게 나타났으니 그는 무책임한 자유뿐만이 아니고 지금 프랑스 말로 지금 화면에 적혀 있는데요. 이것은 사회적 자유라고 제가 번역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무책임한 자유뿐만이 아니고 사회적 자유. 그러니까 공산주의처럼 공산주의라는 전체 사회가 되면 모든 사람이 자유를 누린다라는 그런 개념의 자유와도 작별하게 됩니다. 그는 이제야 전통과 규율에 긴밀하게 결부되지 않는 한에서는 절대적 자유란 개인이나 사회를 다 같이 파괴해버리는 것이라고 굳게 믿게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혹은 자유주의 사회에서 목적 없는 자유, 상대방이 없는 자유에 극단적 폐단, 극단적 허무감도 이제는 진리가 아니라고 보고 공산주의자들이 말하기를 자본주의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누고 못 가진 자는 끊임없이 종속되고 노예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산적 폭력심을 일으켜서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계급이 없어지고 모든 존재가 계급에 억압되지 않는 자유로운 사회가 된다 라는 것도 이 사람은 더 이상 믿지 않고 그러면은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바로 전통과 그 인간적인 규율 그것을 따르는 한에서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된다 인데 문화의 생존에는 계속적이며 발전적인 전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혁명적 이론을 추창하는 사람에게 전적으로 의존을 하게 되면 문명은 멸망하게 된다고 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문명이라는 것은 수없는 전통이 쌓이고 쌓여서 수많은 경험이 쌓이고 쌓여서 이루어진 게 문명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문명을 어떤 한두 사람의 견해가 나타나서 송두리째 그 역사성을 부정하고 완전히 진리는 다른 거야. 이렇게 추창하는 사람을 따라가게 되면 문명은 멸망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는 1946년에 발표한 태세에서 개인이 미궁에 빠졌다가 무사히 돌아 나오는 것은 이는 오로지 자기를 과거에다가 결부시켜 놓은 시를 그가 놓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했답니다. 자, 여러분들 1952년 9월 사상창간호의 앙드레 지드라는 글 안에 있는 내용을 봤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분이 누군가요? 이분이 매니더 스타키라는 분이죠. 이분이 적은 앙드레 지드에 대한 평전을 읽어봤습니다. 이 다음에 앙드레 지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소련을 방문해서 소련 방문기 여행기를 이 글 뒤에 실어 놓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련 방문기는 앙드레 지드의 일반적인 글에서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1952년 9월에 사상 창간호에 있는 내용으로 소개시켜 드릴 필요는 없겠다 생각을 하고 여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창간호 마지막에 실려 있는 마지막 실려 있는 게 아니고 창간호 내용 중 마지막으로 소개시켜 드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